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기자 앵커와 말씀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국 또 취소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펙 플러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오펙 산유국하고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오펙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하고 비오펙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항상 충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이번 회의 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펙 산유국 안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고 그리고 감산 합의 시한을 당초에는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12월까지로 연장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일 날 합의가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그게 늦어지면서 5일 날 회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의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취소를 하게 만들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주장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산을 했다가 증산을 하면서 각국에 배분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산 물량을. 네.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생산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산을 해주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주장은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원유 생산 능력을 갖다 높여놨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유 생산 능력에 따라서 증산을 하는 물량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면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좀 더 증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번 회의가 취소되고 추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증산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WTI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내일 아침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 압력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또 커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됨으로 해가지고 과연 증산이 안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이 된다면은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증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깜짝적 긴급하게 또 갑자기 회의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국제 유가의 향방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소식은요, 비트코인이 또다시 36,000달러대에서 추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3만 달러와 3만 6천 달러 사이. 그러니까 3만 달러는 지지선이고 3만 6천 달러는 저항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른 특별한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도 3만 6천 달러에 육박을 하니까 갑자기 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오는 그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3만 6천 달러를 뚫고 올라가면 4만 달러대까지 진입은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대신에 지지선으로 얘기지는 3만 달러대 가면은 매수세가 살아나는데 만약에 3만 달러가 무너진다면은 2만 달러까지도 밀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움직임이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약간의 증시처럼 이제 네. 움직임이 혹은 흐름이 좀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좀 맞아 떨어지면 트레이딩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기는 한데요. 비트코인 또 향방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또 개인 투자자들 6월에 굉장히 강한 또 매수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저 앞에서 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6월 달에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매수 규모로 따져가지고 2014년 이후에 가장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1조 7천억 원쯤 된다 그러죠. 이게 과연 정말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막판이다. 그렇죠. 이렇게들 그런 얘기가 얘기를 나오죠. 하는데 네. 과연 그런 부분이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동향을 볼 것 같으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는 주로 전기차에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2월 이후에는 대마초나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에너지, 원자재, 금융 이렇게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주 동안을 분석한 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주식, 기술주 중에서도 네. 예를 들어 RP라든지 마린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 안 들어본 주식들이죠. 그렇죠. 네. 이런 주식들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로 잔치의 마지막 부분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네,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밈 주식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왔죠. 네, 뭐 자주 얘기 나오는 친구죠. 마이클 버리. 그러니까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이 친구가 밈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밈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려면은 새로운 자금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앞으로 3개월 뒤에 주가가 계속 오를 걸로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개인 투자가들은 한 70%가 오를 거다라는 쪽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전문 투자가들은 그 비율이 44%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테이퍼링 시장이 될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본다면은 시장이 이제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물론 이 변곡점이 올 거다. 그리고 주가가 언젠가는 흐름이 바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발을 빼야 되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뭔가 부분일까요? 하면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하면 최소 기간이 1년이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뭐 생명보험 네. 그것보다 더 길고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투자를 하면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1분일 수도 있습니다. 10초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개월 뒤 내지는 2개월 뒤에 변곡점이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벌써 발을 빼는 거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아니겠죠. 근데 다만 변곡점이 가까워졌을 때는 투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턴이 아마 좀 바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주식을 사도 대부분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전문가들 내지는 무슨 뭐 리딩방 해가지고 대단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떨어지는 주식을 찍은 사람이 바보지. 네.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걸 찍어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 네. 그런데 이제는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는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저 상반기나 작년 같은 경우 흐름을 잘 타면 잘 옮겨 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보통 시장이 변곡점을 앞두고 움직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옮겨 타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